네, 시장을 바라본 색다른 시선 부동산엔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뜨고 있는 유망 지역과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시간, 입지엔 시간인데요. 이 시간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부동산 멘토 미래가치투자연구소 송성문 소장이 준비한 색다른 시선 지금 만나보시죠. 강남 4구로 울리면서요.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또 최고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강동구 지역. 오늘 강동구 지역에서도 또 전체적인 강동구 지역의 또 입주와 현황, 또 그 지역의 어떤 특성 이런 권역별로 좀 한번 분류해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에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본다 그러면 부동산학에서 부동산 특성 중에 하나가 부증성이라는 게 있죠. 더 늘어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성격은 결과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입지가 좋은 지역에 희소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 지역의 부증성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한강변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강변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이거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이런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강동구,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강동구가 한강의 입지를 좀 품고 있다, 이런 아주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서초서부터 이어지는 서초, 강남, 송파, 강동으로 이어지는 한강 벨트를 갖고 있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다. 또 한강변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생태공원, 또 드론공원, 이런 공원들이 합쳐져 있는 약 한 50만 평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광나루 한강공원도 끼고 있습니다. 한강과 한강공원을 갖고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강동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강동 지역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죠. 입지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거 선호도도 높은데, 안타까운 점이 일자리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이 일자리 부분, 아쉬웠던 부분을 달래줄 수 있는 이런 개발 호재들이 지금 한 2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고덕IC 인근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이 고덕 비즈밸리는 상업시설과 뭐 유통시설, 또 업무시설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약 한 7만 평 이상의 부지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이런 부지에 일단 이미 얼마 전에 이케아가 서울 첫 매장이죠, 오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JYP 신사옥이 28년까지 무려 3,000평 규모의 28층 높이 매머드급으로 조성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변화가 생길 것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다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 가면 상주 인구 한 3만 5천 명 이상이 되는 굉장히 큰 일거리가 창출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또 상일IC 인근 지역이죠. 그래서 강동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엔지니어링 기업 한 200여 개가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조성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여기가 조성이 된다면 이 지역 일거리가 굉장히 늘어나고 상주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 수 있는 이런 좋은 호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교통 호재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려야겠죠. 이미 교통 호재 뭐 많이들 알고 계신 것들이 많은데 8호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데, 이미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사역에서 구리, 별내로 이어지는 8호선이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 강동 송파권서부터 진행되는 어떤 암사까지 운행이 됐던 것들이 연장이 된 것이죠. 결국 외곽으로 해서 이런 확장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교통 여건은요, 9호선 얘기입니다. 지금 보훈병원까지 운행이 되고 있는데 4단계 연장 노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이 되면 생태공원까지 여기 진행이 되는데, 그 지역이 바로 고덕 비즈밸리가 조성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연결이 된다면 굉장히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9호선의 의미가, 9호선 라인이 골드라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강남권의 주요 업무 지역과 또 여의도권 이런 쪽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철도 라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데, 이 철도 라인이 강동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그걸 이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진 것들이 가장 큰 의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동권은 이렇게 입주와 더불어서 교통 호재를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묶어서
지금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이유로 또 외부의 유입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권역별 특징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동구 라인은 전 개인적으로 강동구 중앙으로 지나고 있는 5호선 라인을 기준으로 좀 삼고 싶은데요. 5호선 라인을 축으로 본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 동남권역, 또 왼쪽으로 서북권역으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권역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고덕 지역에 지금 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준신축이라고 하죠. 한 5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약 2만여 세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명일동 지역 그 재건축, 지금 민영 아파트라고 하죠.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 사업을 활발히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우리 뉴스에서 많이 듣는 대한민국 최고의 단지죠. 12,000세대 올림픽 파크 포레원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한 아파트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입주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권 라인을 우리가 축을 본다면은 이쪽 라인은 좀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좀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좌측편으로 서부권으로 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저층 주거 라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변에 8호선 라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교통 입지 아니면 주거 입지는 굉장히 뛰어난데 비해서 주거 환경은 조금 동남권에 비해서는 좀 환경 자체가 좀 다운돼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주거 환경이 좀 다운돼 있다는 것을 조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만큼 또 개발 압력 또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더 높은 곳이라 어떤 변화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증하듯이 지금 그 천호나 암사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지역들인데 이런 지역은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지도는 오늘 주제 지역을 좀 주제 지역 위주하죠. 천호, 암사 이런 지역을 일대를 좀 세부적으로 보는 지도를 보겠습니다. 일단 나눠보면 천호역 주변과 암사동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곳을 분류를 해봤는데 천호역 중심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이 천호역 중심으로 보면 일단 상업지역, 천호역 주변의 상업지역을 넘어선 주거지역에는 이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 그 천호 뉴타운이라고 하죠. 예, 지금 현재 7구역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뭐 1구역, 2구역, 3구역만 간신히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4, 5, 6, 7구역이 해지되는 어떻게 보면 반쪽 뉴타운이 돼버렸는데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정비 사업이 상당히 빨리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으로 보면 지금 한강변으로도 지금 소규모 정비 사업을 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그 천호대교 아래쪽이죠. 문구거리 옆쪽으로 해서도 A1-1구역이라든가 A1-2구역 이런 데들이 공공재개발 또 신통기획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천호뉴타운 해제 지역 이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또 3-3구역, 뭐 3-2-1구역 중심으로 해서 정비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쪽 지역들은 이제 사업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형태의 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모아타운, 또 신통기획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눠져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은 지금 단계들이 지금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거나 아니면 조합 설립 아니면 시공사 선정 이런 초기 단계에서 어쨌든 한 단계가 진행된 상황에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실투자들 입장에서 실투자를 하시고자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금액적으로는 한 단계 상승한 포인트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역은 암사역 주변입니다. 이 지역도 뭐 천호동과 암사동으로 섞여 있는 지역인데요. 특징을 보자면 한강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지금 천호도 마찬가지지만 이 암사역 주변으로는 한강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강동군의 일단 암사역 주변으로는 저층 주거지, 노후 주거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은 곳이고요. 또 이런 개발 압력 높은 이유로 인해서 개발 사업이 좀 불가피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또 진행되어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호역 주변하고 좀 전 천호역 주변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암사역 주변은 일단 상업 지역, 상업 시설들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천호역에 비해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특히 그래서 이런 눈여겨봐야 될 지역은 암사역 주변에 지금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이런 지역은 뭐냐면 이 역세권 지역에 암사역 주변에 교통적인 프리미엄도 당연히 갖고 가는 것이고요. 또 암사역,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강과의 접근성, 한강공원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라 이런 어떤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미래가치, 우리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주거 선호도가 높고 가격 자체도 상당히 시세가 높게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이 도심권, 또 아니면 어떤 역세권에 있는 도심 복합 개발 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 암사역 주변의 이런 지역들을 특히 눈여겨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지역 초기 단계에는 투자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강동의 상황은요, 지금 대규모 우리 올림픽 파크포레온 신규 아파트 12,000세대가 들어서고 있고요. 둔천동이죠. 또 고덕 지역에 이미 정비 사업을 통해서 중호아파트 정비 사업을 통해서 2만여 세대의 입주 5년차 전후에 준신축 아파트들이 조성돼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명일동 쪽으로는 우리 민영 아파트 재건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우리 한강변 라인으로 봤을 때 천호동, 암사동 일대에서 또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강동 지역은 지금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와 또 투자 수요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몰려들고 또 거래 가격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운맛과 순한맛, 중간맛이 다 섞여 있는 어떤 이런 복합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지역들 선정에 있어서 강동 지역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한강변 지역의 재개발 지역 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기 정리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로 다가가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음 주에도 제가 좋은 정보, 좋은 입지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